하이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한순입니다. 자, 오늘도 제가 볼보의 끝판왕, 볼보의 플래그십 세단 S90 엑설런스를 갖고 왔습니다.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S90이 아닙니다. S90 엑설런스가 바로 이 차의 이름이죠. 우리 문파크는 이 차 엑설런스 뭔 뜻인지 알고 있나요? 엑설런트? 근데 나 솔직히 미안한데 나도 그 드립 하려고 그랬거든. 근데 이거 아재들만 아는 드립이라 이거 문파크가 나올 줄 몰랐네. 어쨌든 엑설런스가 뭐냐, 리무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이전에 S90이 중국에서만 엑설런스 모델을 판매를 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에도 이제 엑설런스 모델을 판매를 했죠. 사실 이 차가 나온 지는 꽤 됐어요. 우리가 그동안 이 차를 리뷰를 하지 못했다가 오늘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자, 요즘 볼보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좀 젊어지면서 굉장히 좀 세련돼졌고요. 그 이전까지의 볼보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좀 되게 노인네 같아요. 인정하나요 여러분들? 인정. 아빠 참 보면은 야, 우리 볼보 차 있냐 그거? 차. 있죠 당연히. 굉장히 올드한 느낌이 많은데 이번에 새로 나오는 S60부터 XC40부터 뭐 굉장히 영하고 세련돼졌기 때문에 판매량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 이유는 가성비예요. 요즘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알찬 구성과 나름 착한 가격으로 출시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이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. 마지막 세 번째는 독일 3사에 좀 질렸던 소비자들이 이런 뭐 수입차라든지 좀 독특한 차를 타시는 분들은 좀 나만의 차, 도래 너무 없는 뭐 약간 유니크한 그런 차를 굉장히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여러분들 독일차 쉽게 보지 않나요? BM, 아우디, 벤츠.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들이 볼보에 좀 약간 눈을 돌리는 것도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자세히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. 왜 볼보를 살까? 앞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세 가지 이유도 그 중에 포함이 되겠지만 차라는 게 굉장히 고가의 제품입니다. 뭐 한 1,200만 원짜리가 아니라 최소 1,000만 원, 비싸면 1억까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많이 알아봐야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. 단순히 차가 좋다고 사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. 그 브랜드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. 그 이전까지는 볼보 브랜드 자체가 파워가 약했지만 점점 이제 소비자들한테 더 가까워지면서 아마 볼보의 판매량은 좀씩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뭐 전체적인 거는 우리가 리뷰 끝나고 마무리 때 한번 더 이야기로 하고, 일단 디자인 자체는 S60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. 이 토르의 망치를 닮은 헤드램프와 클래식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라디에이터 그릴을 보면 거의 S60과 비슷합니다.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죠. 작은 차이가 자동차에서 굉장히 큰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S90은 S60과 다르게 좀 더 클래식하고 좀 더 정제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. 그냥 S90은 5,300만원, 5,000만원 초중반에 위치해 있고요. 엑설런스는 9,900만원이라는 좀 더 가격대가 있는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나름 그래도 클래식하고 이 볼보만의 좀 무난한 디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네요. 옆으로 보면은 일단 제가 클래식하고 무난한 디자인이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. 하지만 이 휠은 엄청 큰 것 같아요. 이게 20인치예요 무려. 이런 일반 세단이 이런 20인치 휠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파격적인 그런 사이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진짜 차 자체도 굉장히 웅장하지만 이 휠 하나만으로도 좀 뭔가 꽉 차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. 여기 보면은 엑설런스의 독특한 랜터링이 있고요. 앞쪽에는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플러그인 충전소가 있습니다.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. 얘 약간 좀 외계인 같은 차입니다. 자, 차에 보면은 뭐 슈퍼차저가 있고 터보차저가 있고 뭐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여기에는 세 개 다 들어가요. 슈퍼차저, 터보차저, 플러그인 하이브리드. 아주 외계인 같은 차죠.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주행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주행할 때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, 이 뒤쪽에는 일반 차처럼 주유구가 여기에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차를 설명할 때는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굉장히 조용합니다. 이것도 뭐 자세한 건 안쪽에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이 차가 정말 조용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일단 첫 번째는 이중접합 유리인데 일반 평범한 이중접합 유리가 아니에요. 이중접합 유리, 그 유리 이중 사이에 소음을 잡아주는 필름까지
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더 한층 조용하고요. 차를 보면 방음제라는 게 있죠. 이런 몰딩 부분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요. 제가 많은 차를 리뷰해봤지만 이 밑에까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몰딩이 들어가고 여기까지 몰딩이 들어가 있는 차는 많이 없거든요. 정말 근데 이 볼보 S90은 여기 전체, 그 다음에 이 밑에 하단 여기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. 이 위에 역시도 막혀져 있어서 어느 정도냐면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잖아요. 그래서 시동을 걸었는데 전기차라서 그 시동 거는 소리가 안 들렸나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조용한 정속성을 자랑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차는 앞도 앞이지만 사실 여기가 가장 킥 포인트예요. 얘가 무려 12cm가 길어져서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공간을 자랑을 합니다. 천장이나 이런 전체적인 마감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. 이 손잡이 역시도 여기로 가죽이 씌워져 있는데 보통 마감이 후진되는 이런 안쪽 부분에는 신경을 안 쓰거든요. 하지만 볼보는 이 안쪽 부분도 마감을 좀 확실하게 한 느낌이 확 듭니다. S90 엑설런스를 얘기하려면 바로 이 뒷좌석이 메인 포커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. 전체적으로 진짜 고급스러움의 끝입니다. 구성도 되게 좋고요. 이게 이 뒷좌석의 요 패널로 통해서 옆에 쿨링 히팅 시트 같은 부분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. 요게 또 메인 포커스가 아닌가요? 잔이 어떻게 그렇게 생겼어요? 크리스탈 잔입니다. 이게 뭐 스웨덴 어디서 만든 뭐 어디 잔이라고 하는데 이 밑에 잔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. 하지만 애기가 있는 우리 집에선 진짜 사치품이다. 이거 100% 빼둬야 된다. 이게 왜 있나고 봤더니만 이 뒤에 그 냉장고가 있어요. 굉장히 커요. 그래서 여기서 샴페인 같은 걸 집어넣고 이 뒷좌석에서 우아하게, 이게 그 우드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. 이 패턴 역시 일정하게 잡아놨다고 합니다. 볼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고급스러움의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만큼 모든 고급스러움을 다 담은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테이블, 사실 여기서 저처럼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차를 타고 이동할 때도 책을 읽거든요. 책을 좋아해요? 그럼요. 유튜브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. 아닙니다. 제 책 굉장히 좋아해요. 마음의 양식.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죠. 이 차는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도 많이 모티브를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. 퍼스트 클래스를 타본 적이 없어서 비교하기 힘드네요. 자, 나가시죠. 뒤에는 사실 저 S60 굉장히 이쁜데 S90은 의외로 좀 약간 투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은 합니다. 이 숨겨져 있네. 전동식 트렁크고 S90 엑설런스는 안에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훨씬 더 좀 작아집니다. 이게 골프백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. 이런 고급차를 타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골프백에 실리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하지만 S90 엑설런스는 좀 트렁크 공간이 작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운전석으로 가시죠.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볼보 S60 때도 이야기했지만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굉장히 아기자기하면서도 클래식한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. 마음에 드는 디자인인데, 일단 실내를 타면 한 가지 재미난 게 시트 포지션이 좀 더 올라와 있어요. 보통 이 핸들과 이 계기판이 한 요 정도에 이렇게 위치해 있거든요. 그래서 한 요 정도에 위치해 있어서 앞 전방과 시야가 딱 중간 정도에 있는데, 이 볼보 차들은 S60 때도 그랬고 S90 때도 그랬고 좀 더 밑에 있어요. 한 요 정도 있다고 보면 돼요. 그러니까 다른 차들은 한 요 정도에 있는 그 시트 포지션이, 얘는 이 핸들 부분이 이 밑에 좀 있다. 그래서 조금은 어색한 부분도 있는데 뭐 적용되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자, 시동 거는 버튼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이 다이얼처럼 브레이크를 밟고 이쪽 오른쪽으로 돌리면 시동이 걸리죠. 굉장히 조용하지 않아요? 지금 이게 전기 모드로 시동 걸린 거예요? 이게 그냥 시동 걸린 거예요. 처음에 제가 이 차를 받았을 때 시동 안 걸리는 줄 알고 계속 돌렸어요. 왜냐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. 뭐 부응이라든지 뭐 시동이 걸렸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소리가 아무것도 안 나니까 시동이 걸린지 몰랐죠. 게다가 이 문을 아마 닫았으면은 더 정석하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전체적인 게 이 패널도 굉장히 커요. 다 터치로 작동을 되고 한글 버전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작동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고, 이런 전체적인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. 송풍구의 버튼들 하나하나도 이게 하나하나 깎아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이런 우드의 트림 자체도 결 무늬가 굉장히 일정하게 만들어 있어서 차 전체적으로 딱 탔을 때 고급스러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합니다. 자, 외관이나 실내는 다 둘러본 것 같으니까 바로 한번 주행을 떠나보도록 하죠. 가시죠. 자,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 가지 재미난 거는 주행감은 좀 이질감이 있어요. 이질감이라는 게 뭐냐면 초반 스타트가 굉장히 터프해요.
보통 E클래스 5 시리즈 그 다음에 S90 같은 세그먼트의 차들은 이렇게까지 타이트할 필요가 없거든요. 하지만 정말 좀 적은 구간, 좀 저속 구간에서의 그 움직임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파워풀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. 게다가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이 차가 400마력대예요 전기 모터가 약 87마력 정도의 힘을 보조를 해주는데 저속에서의 그 받쳐주는 힘 때문에 그런지 차가 전체적으로 초반에는 굉장히 파워풀하고 힘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. 400마력 자체도 굉장히 높은 마력대이긴 한데 저속에서 보여주는 이 움직임은 정말 S90이 이렇게까지 파워풀하나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요. 이 차의 연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전을 좀 했었는데 리터당 10km 이상 12, 11 정도 연비정을 자랑합니다. 게다가 이 차에 이제 모드를 바꾸는 게 있어요. 근데 다른 브랜드의 차들은 이런 모드를 돌리는 게 좀 간단하잖아요. 그냥 다이얼로 돌려서 모드를 바꾸는데 이 차량은 눌러서 한번 이렇게 돌려야 돼요. 이런 식으로. 이게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건가? 그런 거 수도 있겠죠? 어쨌든 한 번 더 눌러서 돌려야 된다는 게 좀 특성이고, 이런 스포츠 모드에서의 움직임 역시도 여러분들 제가 이게 이 볼보를 좋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파워풀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여줘요 여러분. 이 저속에서의 이런 타이트하고 파워풀한 퍼포먼스가 이렇게까지 너무 과한데요? 답답하다는 느낌이 정말 하나도 안 듭니다. 두 번째는요, 우리가 지금 일부러 요철 구간 이런 좀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승차감 어떤 것 같아요? 엄청 부드러운데요? 말랑말랑한 것 같고 고속에서는 좀 딱딱하게 잘 잡는 것 같아요. 우리 OPD가 잘 봤는데, 자, 첫 번째 이 차 자체 승차감은 굉장히 좀 부드러운 편입니다. 하지만 두 번째, 이 차 시트는 좀 되게 많이 딱딱하지 않아요? 못 느꼈나요? 네, 저는 그럼 못 이게 느끼네요. 여기 이거 헤드레스트만 봐도 엄청 얇아가지고 딱딱해요. 이거는 단점이 될 수도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, 시트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딱딱한 편입니다. 사실 이거보다는 좀 더 시트가 또 부드러웠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. 반면에 이렇게 딱딱한 시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승차감이 또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네요. 자, 근데 하지만 정말 이 차의 가장 큰 매력은 정말 조용하다, 진짜 너무 조용하다 라고 봐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. 보통 하이브리드 모드는 어느 정도 저속이나 일정 구간에서는 전기 모터로만 주행이 가능하거든요.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이 S90 엑설런스는 그렇게 저속의 구간이 되게 짧아요. 전기로 구동할 수 있는 그런 폭 자체가 굉장히 짧아서 전기 모드로만 주행하는 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. 어쨌든 여러분들 생각보다 좀 타이트한 주행이 좀 인상적이었어요. 이게 볼보라는 브랜드에서도 이런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나?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. 두 번째는 보통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앞차와의 거리, 차선 이탈을 유지해주는 이 기능은 볼보는 가장 진보되어 있는 그런 자율주행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정말 볼보차 S60, S90을 시승할 기회가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이 자율주행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사용하셨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앞차와의 거리, 그 다음에 차가 정차하고 다시 출발할 때 역시도 자동으로 개입하는 거 보면서 생각보다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좋구나, 진보되어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도 한번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너무 좋게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불편한 점을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. 이 주차하는 부분인데 보통 이 기아 레버, 크리스탈 기아 레버 이쁘지 않나요? 쫙 이뻐요. 근데 여기 진짜 불편한 게 보통 기아 레버가 후진이나 드라이브 놓을 때 중간에 중립 있잖아요. 드라이브, 중립, 후진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 기아 레버를 위로 올리면 후진인데 이게 보통 한 번에 힘있게 두둑 누르면 자동으로 이게 2단으로 두둑 올라가잖아요. 한 번 움직임으로 후진까지 올라가는데 이거는 이걸 두 번 쳐야 돼요. 내가 이 차를 좀 빨리 이렇게 여기서 주차를 해야 돼요.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한 번이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는 두 번 이런 게 되게 불편한 거죠. 그게 왜 이렇게 됐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불필요하게 움직였을 때 안전을 생각해서 나도 모르게 후진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위험, 후진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두 번 치게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게다가 카메라도 살짝 좀 왜곡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한 것 같아요. 게다가 또 한 가지,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냐면 사이드 밀러 사각지대가 되게 많아요. 좀 잘 안 보입니다. 왜냐면 이게 사이드 밀러, 이 차가 좀 어느 정도 이게 보여야 되는데 좀 되게 안 보이더라고요. 물론 얘가 지금 사각지대 그 경고등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케어를 해줬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운전자가 눈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이드 밀러가 그걸 잡아주지 못하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내려서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. 가시죠.
자, 오늘 S90 엑설런스를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. 이 S60을 리뷰했는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뭐 중국차 아니냐, 이거 중국차라고 했지 왜 스웨덴 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물론 이 볼보가 중국 자본에 의해서 넘어간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이 차를 중국차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요, 여러분들? 스웨덴 차죠. 어쨌든 그런 건 좀 아쉬운데, 자, 어쨌든 오늘 S90을 우리가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. 가격이 좀 있는 9,900만원대 엑설런스의 그런 이런 최고급의 감성을 한번 느껴봤는데,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고급스럽고 가성비가 좋은 차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. 우리가 S90의 엑설런스 최상위 모델을 가져와서 그렇지, 전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한다면 S90 T8이 아니라 T5, 그냥 밑에 모델 6,300짜리 선택을 하는 게 좀 더 가성비가 좋지 않나, 합리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.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.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드라이브의 좀 불편함, 사이드밀러의 사각지대, 뭐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, 정말 정속성은 1,000만원대 차가 아닌 정말 2억이라고 하는 그런 플래그십 세단과 비교해도 오히려 정말 더 조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진짜 정속성은 이 차를 따라올 만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. 다음번에 또 우리가 XC40과 XC60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우아입니다. 되게 좀 파격적인 저번에 걔는데. 제 그야? 이 새끼들 왜 때마다 오냐? 자, 다시 하자. 굉장히 파격적인